다가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개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물건, 두 번째 물건 볼 텐데 첫 번째 물건은 저희 회원님이 2등한 물건이고요. 두 번째 물건은 1등한 물건입니다. 2등한 물건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회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물건이에요. 보시면 대전시 서구 탐방동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이름이 스텔라라서 보통 회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뭐 스텔라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등 가격 한번 볼게요. 감정 가격은 31억이었고 낙찰 가격은 28억이었습니다. 이거 저희 회원님들도 현장 임장을 많이 다녀오셨거든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5억 정도 되면 이 근처에 있는 다가구 살 수 있어. 뭐하러 경매해?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회원님은 안타깝게도 25억 9,100만 원을 쓰시고 2등 하셨습니다. 1등하고 2등의 차이 한번 볼까요? 2억 5,700 차이 났습니다. 2억 5,700. 이게 많이 났다면 많이 차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났다면 적게 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회원님이 최고 쓸 수 있는 가격은 2억 5,900이었습니다. 그리고 1등은 2억 8,400에 낙찰받았는데 이 물건의 특징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왜 이렇게 비싸게 낙찰받았을까? 그죠? 91%. 28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면 대전에 굳이 28억이라는 돈을 써야 될까? 이 정도면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막 교차하시잖아요. 그거를 한번 어떤 투자였는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위치라고 생각해요. 위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보려고 하면 보통 네이버맵이나 카카오맵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위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다가구 위치는 지금 이쪽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제 회원님이 2등 하신 다가구에 낙찰받은 위치가 이쪽입니다. 빨간색.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용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문역 앞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쪽에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지도에서 잘 보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지적 편집도라는 걸 보셔서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지적 편집도 눌러볼게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빨간색으로 땅이 바뀌죠. 빨간색 땅은 어떤 땅일까요?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라고 말하면 가장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많이 쓰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호텔, 노래방, 그 다음에 음식점, 술집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돈을 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대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가 여기 용문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다가구 실전 낙찰반에 오시는 분들이나 다가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대전 입지를 설명을 할 때는 용문역 주변에는 정말 자리가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이 근처에 일자리도 좋고 그 다음에 교통도 좋고 그래서 용문역에 근처에 있는 다가구를 사시게 되면 아마도 임차를 맞추는 데는 걱정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도보로 채 3분밖에 안 거리는 위치에 다가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동하는데 채 3분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입지는 어때요? 되게 좋지 않으실까요? 엄청 좋습니다. 예,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로드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로드뷰를 통해서 보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 다가구였습니다. 요 다가구였는데 다가구가 5층짜리 다가구였습니다. 근데 다가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1층에 상가가 여기 두 칸이었거든요. 하나는 미용실이었고 여기 하나는 미용실이었고 하나는 네일아트 집이었습니다. 보통 다가구에 가시면은 1층 상가들이 공실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는 1, 2층 다 모두 다 공실이 아니었고 운영이 꽤 잘 되고 있었어요. 제가 임장을 갈 때마다 미용실에 손님도 많았고 네일아트 집에도 손님이 많았어요. 이 뜻은 뭘까요? 1층의 상가가 공실이 아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내 위치가 좋다는 뜻이에요. 임장을 가셔서 1층 상가가 공실이 아니다 라는 조건만 보셔도 위치가 좋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거예요. 1층 상가가 공실인 다가구와 1층 상가가 공실이 아닌 다가구만 본다 하더라도 입지 분석할 때 이렇게만 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는 이렇게 1층에 상가 두 개가 아주 장사가 잘 되는 다가구였다. 그리고 용문역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상가가 잘 되는 거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전에 있는 다가구가 28억에 낙찰받을 수 있지? 이 돈이면 서울에 있는 꼬마 빌딩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통틀어서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최대 6억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전입이라는 걸 꼭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전입 조건과 대출 규제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지금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럼 그런 투자 수요자들이 어디로 가냐? 지방으로 가냐? 사실 지방에 투자하기도 겁나시잖아요. 왜냐면 지방이 팔릴까라는 걱정도 많이 하시고 어디가 좋은지 이걸 판단하기 쉽지 않으니까 사실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가구 28억에 낙찰 받으면 마지막에 최종 투자금은 얼마나 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28억에 낙찰 받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28억에 낙찰 받게 되면 최종 투자금은 얼마나 될까? 28억짜리 다가구를 낙찰 받게 되면 최종 금액이 많이 묶이질 않아요. 그 뜻은 뭐냐면요, 좋은 다가구면 다가구일수록 임차 맞추기가 편하고요, 임차인들을 보증금을 높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돈을 많이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팅이라고 하면 임차에 대한 세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감정평가사를 보게 되면 뒤에 임대 세팅을 할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정평가사를 보게 되면 거의 끝자락쯤에 이렇게 임대 세팅이, 건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감정평가사님은 보통 다가구를 감정하실 때 땅값하고 건물값 두 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시거든요. 요걸 관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님은 땅값을 얼마를 감정하셨냐면, 감정하셨는지 볼게요. 여기 대라고 보이시죠? 요건 땅값이고요. 여기에 다가구 주택, 이거는 건물값이에요. 땅값은 얼마라고 했죠? 16억이었고요. 건물값은 14억이었습니다. 요 두 개를 합쳐서, 물론 여기 도로 지분이 있긴 하지만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31억을 감정하셨어요. 그러면 땅값이 16억, 그 다음에 건물값이 14억이란 뜻이에요. 땅값이 16억이라는 건 평당 얼마일까요? 요게 100평이 좀 넘잖아요.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땅이었어요. 약 1200만 원 정도 하는 땅이었으니까 감정평가사님이 땅값을 이렇게 높이 평가했다는 건 입지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죠.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다가구 주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래 내려가시면 주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가보시면 1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님이 감정을 잘 해놓으셨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1층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이렇게 상가 길게 하나, 요건 미용실로 썼고요. 이렇게 강가 두 개, 요거 네일 아트였습니다. 1층 상가에서 이렇게 두 개, 공실 없이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다가구였어요. 보통 1층 상가가 공실이 나게 되면 임차인을 새로 맞춰야 되는데, 공실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료를 생각보다 못 받을 수 있겠구나, 시세대로 못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여기는 뭐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1층에 있는 상가 두 개 모두 다 장사가 잘 돼 있었고,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아마도 재계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실제 임장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이렇게 2층에만 주택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2층에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가구수를 셀 때는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엘리베이터와 이렇게 계단을 기준으로 문이 열리는 게 방의 개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층에만 임차인이 6명이에요. 어때요? 임차인이 6명이니까 층에서 벌써 6명. 그죠? 3층도 6명, 4층도 6명이었어요. 이렇게 층마다 6명씩 월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긴 땅이 지금 120평 정도 되다 보니까 방의 크기도 진짜 남달랐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원룸, 투룸, 가운데 거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투룸, 그쵸?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1.5룸, 여기 1.5룸, 여기도 1.5룸, 이쪽에는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투룸 1.5룸. 어때요? 투룸 2개, 투룸 3개, 1.5룸 3개. 월세 장난 아니겠죠? 3층 가볼까요? 3층도 2층과 마찬가지로 방이 6개였고요. 4층도 방이 6개였습니다. 5층으로 가볼까요? 5층은 방이 몇 개일까요? 여긴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이쪽에 3룸 1개와 이쪽에 4룸 1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이 1개, 2개 있습니다. 어때요? 1층에 상가 2개, 2층에 6개, 3층에 6개, 4층에 6개, 5층에 2개. 전체 22명의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다구주택이었어요. 거기다 더 놀라운 것 있었죠. 땅이 128평. 거기에 준공연수가 언제였냐? 준공연수는 2022년 12월식이었습니다. 거의 2023년식이었죠. 채 2년 간 넘은 다가구주택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다가구주택을 28억 4천만 원에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전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28억에 낙찰받은 사람, 서울 거 사지 뭐 하려고 대전에 있는 거 사냐?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는 대출 규제와 그 다음에 다주택자 규제, 그 다음에 실거주 조건 때문에 살 수가 없고요. 대전에 이런 다가구주택 28억을 살 때는 내 돈 28억이 전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대출을 받아서 처음에 잔금 납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 임차인까지 모두 다 세팅하게 되면 보증금이 상당히 회수가 될 테니까 마지막 최종 투자 금액은 생각보다 많이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회원님도 이거 초기 투자금은 5억 후반대 생각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임대를 다 끝내게 되면은 2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월 600만 원 정도 벌을 수 있게 저랑 임대 세팅을 조율하고 입찰을 들어가셨던 물건이었어요. 어때요? 마지막에 최종 투자 금액이 2억밖에 안 물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28억 다가구를 낙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물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뭐였냐면 2025 타경 3319였습니다. 요즘에 실전 낙찰받은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1대1 멘토링 받은 회원님들이 입찰을 계속하고 있는데, 입찰을 한다고 해서 100% 낙찰을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네, 이 물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물건이에요. 아까는 몇 명이 경쟁을 했었냐면 지금 10명이 경쟁해서 1등이 91%의 낙찰 받아갔습니다. 28억임에도 불구하고 10명이나 입찰했고요. 10명 중에 1등이 91%의 낙찰 받아갔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물건 보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3319, 감정 가격은 14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가격은 10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입찰을 몇 명이 했나요? 한 명이 했습니다. 낙찰률은 얼마인가요? 70.96%입니다. 어때요? 70.96%. 단독 낙찰. 저희 회원님 이거 단독 낙찰 받고 마음이 뒤숭생숭 했을까요? 막 어떡하지 그랬을까요? 왜 한 명만 입찰했지? 다음에 유찰되면은 더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저희 회원님 이분 10번 정도 입찰하다가 이번에 처음 낙찰 받으신 거예요. 10번 입찰할 동안에 본인이 느낀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10번 이상의 낙찰을 통해 이 물건을 낙찰 받으셨으니까 이 물건을 어떻게 낙찰 받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까 물건도 2022년 물건이었잖아요. 이 물건은 몇 년 된 물건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 승인일 여기 보이시나요? 사용 승인일. 네. 2023년 1월입니다. 아까 다가구 주택하고 약 1년 정도 차이 나요. 2023년 신축 다가구 주택이에요. 신축 다가구 주택을 10억에 낙찰 받으셨다. 그죠? 단독으로 잘 받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까처럼 입지를 보도록 할게요. 입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입지가 어떤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 열었습니다. 우선 대전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크니까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쪽에는 유성 온천역이 있고요. 이쪽에는 구암역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복합터미널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 유성 복합터미널이 이쪽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님이 낙찰받은 다가구 주택은 이쪽에 있습니다. 구암동.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너에 있는 다가구를 낙찰받고 싶어하는 수요도 상당히 크시거든요. 저희 회원이 낙찰받은 다가구 주택의 위치는 바로 여기 코너 자리입니다. 이겁니다. 생각보다 외관이 상당히 수려하거나 예쁘진 않잖아요. 하지만 1층에 뭐가 있나요? 셀프 빨래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네일아트랑 미용실이 있었잖아요. 네일아트랑 미용실이 있는 것처럼 여기 셀프 빨래방 공실이 날지 안 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임장 가서 물어봤기도 하겠지만 저희 회원님이 요거 임차인을 만났죠. 당연히 재계약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낙찰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연락이 온 사람이 셀프 빨래방이었습니다. 셀프 빨래방에 연락이 와서 재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제일 먼저 내비쳤다고 하더라고요. 셀프 빨래방에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셀프 빨래방에는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투자된 시설비를 다른 데로 이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이 셀프 빨래방에서 월세를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2천에 100만 원의 계약한 조건을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벌써 1층에서 공실 없이 2천에 100만 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 상가니까 좋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까처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감정평가서를 누르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누르면 쭉 아래로 내려보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보일 테니까 내려볼까요? 쭉 내리셔서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님이 아까보다 좀 깨끗하고 예쁘게 도면을 그려놨네요. 이렇게 주차장은 하나, 둘, 셋, 넷, 5대. 그죠? 그 다음에 셀프 빨래방이 쓸 수 있도록 1층에는 이렇게 상가가 자리 잡고 있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죠? 보면 방의 개수를 확인할 때는 복도와 그 다음에 계단,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방문이 몇 개가 열리는지를 확인하면 제일 편하다고 했었어요. 방문이 몇 개 열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1.5룸, 여기 친절하게 몇 룸인지 써놨네요. 여기도 1.5룸, 그 다음에 1.5룸, 1.5룸, 이렇게 1.5룸이 4개입니다. 원룸하고 1.5룸을 비교를 하실 때 어떤 게 제일 좋으냐? 1.5룸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1.5룸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좋으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거실의 공간과 이렇게
침실의 공간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 1.5룸이라고 해요. 그죠? 침실의 공간과 공용 주방 아니면 거실의 공간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럼 1.5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룸의 수요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훨씬 큰 이유가 뭐냐면 고시원 같은 느낌 나는 원룸보다는 그래도 잘 때는 편안하게 잠들고 그 다음에 거실이 좀 분리되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1.5룸이 원룸보다 훨씬 잘 나가고요. 시세도 월세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요즘엔 1.5룸이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1층에 셀프 빨래방, 2층에 1.5룸 4개, 그 다음에 3층에 이렇게 1.5룸 4개, 그 다음에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에는 이렇게 주인 세대 401호 아주 큰 주인 세대가 있습니다. 그죠? 주인 세대라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이만큼을 모두 다 쓸 수 있는 주인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더 있죠. 위에 옥탑이 있습니다. 옥탑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누다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게 무슨 뜻일까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희 회원님이 이거 왜 낙찰 받으셨을까요? 요거 주인 세대를 본인이 쓰면서 아래층에 월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어서 이걸 낙찰 받으셨거든요. 주인 세대에 살면서 아래 임차인이 몇 명이나 있죠? 1층에 셀프 빨래방, 2층에 원룸 1.5룸 4개, 그 다음에 3층에 1.5룸 4개, 총 9명의 임차인한테 월세를 받으면서 맨 위에 주인 세대 옥탑이 있는 2층 주인 세대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싶어서 낙찰받은 물건이었어요. 이 건물은 2023년 3년밖에 안 된 신축 다가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이렇게 9명의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이거 70% 단독 낙찰 나쁘게 받으신 걸까요? 아니었죠. 이거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왜 단독 낙찰이었냐? 여기도 살짝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 임장을 가셨을 때 회원님이 임장을 가서 확인했던 게 뭐였냐면 엘리베이터가 중지된 상태였어요. 그럼 임차인들이 지금 다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중지해 있다고 하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사실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구청에 전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디다 전화를 해야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고장난 건지 알 수 있을까? 당연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건물관리업체가 어느 정도 다 지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임장을 가셨을 때 건물관리업체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냥 엘리베이터가 지금 경매가 나온 이후라서 엘리베이터를 일시 중지해 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귀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건 아니구나라는 판단과 함께 낙찰을 받은 물건이었어요. 그럼 저희 회원님이 어떻게 낙찰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회원님은 실전 낙찰반 졸업생이셨습니다. 실전 낙찰반 졸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보통 저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적어지잖아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졸업하게 되면 여기 제가 뭐라고 썼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보여드릴게요. 졸업생방, 졸업생, 여기 입찰 검토방, 이렇게 제가 카페에다 칸을 만들어 놨거든요. 카테고리를 이 카테고리에다가 써놓습니다. 제가 3일 전에 검토해달라고 글을 좀 남겨주세요 라고 했어요. 왜 3일 전일까요? 최소한 입찰 3일 전에 이거 글을 남겨주셔야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쵸? 당일날 제가 이걸 글을 남기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기 어려우니까요. 그쵸? 그래서 저희 회원님이 여기다가 실전 낙찰반 졸업하시는 회원님들은 이쪽에다 글을 남겨주십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를 보통 하죠. 입찰 검토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남기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원님한테 제가 이렇게 답변의 글을 남겨드렸죠. 검토 내용 확인해보세요. 권리 문제와 입찰 가격 꼭 확인하시고 입찰하세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남겨드렸죠.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렇게 제 회원님이 이걸 입찰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저한테 써주셨습니다. 이거 가린 거는 개인정보니까 좀 가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 회원님이 시세 조사를 하셨더니 1층에 2천에 100만원 재계약하고 나머지 원룸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시세 조사를 해서 밑에 쭉 수치를 넣어놨죠. 수치를 넣었더니 얼마의 총 월세를 받을 수 있냐? 1억 3천만의 보증금을 10명의 임차인한테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는 674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시세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얼마 입찰을 들어가면 좋을지 이쪽에 보시면 저희 회원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희 회원님이 71%에 들어가면 10억 3,700만원 입찰을 하게 되면 대출 80% 받는 거 당연히 저희 전속 상담사님한테 대출 80% 나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셨고요. 금리는 넉넉 잡아 4.5%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4.5%보다 낮게 대출 받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금리는 4.5%. 그럼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뭘까요? 이 다가구를 낙찰 받게 되면 보증금이 1억 3천이 들어오고요. 월세가 674만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대출을 80% 받게 되면
8억 2,900은 대출 받을 수 있고요. 대출 이자는 311만 원씩 매달 월세를 내야 합니다. 8억 2,900만 원 대출 받고 매달 311만 원씩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내야 되죠. 311만 원씩 대출 이자를 그냥 내라고 하면 사실 어렵죠. 하지만 674만 원씩 이렇게 임차인들이 저한테 월세를 줄 테니까 저희 회원님한테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빼면 되겠죠. 두 개를 빼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얼마일까요? 네, 여기 나와 있죠. 36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투자금은 얼마예요? 1억 2,300만 원이요. 맞아요. 1억 2,300만 원 투자하셔가지고 36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으셨거든요. 이거 70%의 단독 낙찰 나빠 보이세요? 얼마나 더 싸게 낙찰 받으면 만족하실까요?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1억 2,300만 원 투자하셔서 매달 362만 원 받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70%의 단독 낙찰 받으셨습니다.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죠? 네, 이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진짜 괜찮은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다가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3년 준공된 아주 신축 다가구였습니다. 네, 물론 외관이 엄청 예쁘거나 아니면 평수가 크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의 장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셀프 빨래방 나갈 리 없습니다. 여기 시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셀프 빨래방 있고요. 2층에 1.5룸 4개, 3층에 1.5룸 4개, 4층에 주인 세대, 그리고 5층에 이렇게 옥탑까지 쓸 수 있는 코너에 이렇게 딱 자리 잡은 다가구주택이었습니다. 결코 나쁘지 않아 보이시죠? 네, 맞아요. 이게 단독 낙찰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사실 이게 잘 받았는지 나쁘게 받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단독 낙찰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한 번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눈에는 거의 6억 후반대로 보이거든요. 6억대에 이걸 입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전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가구 보러 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70% 이상의 낙찰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경험칙도 그랬고 실제로 그랬고. 그렇죠? 그런 경우를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최저가 70.96% 아주 잘 받은 케이스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 회원님이랑 약속한 대로 이걸 보통 이렇게 저희 회원님이 여기 보시면 네. 얼마를 낙찰 받을까? 여기 71% 쓰기로 하셨잖아요. 71% 쓰기로 저랑 어느 정도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 현장에 가셔서 직접 이렇게 70.96% 이렇게 쓰고 낙찰을 받은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낙찰 사례를 보면 정말 다 운이 좋게 된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낙찰 받은 심의원님도 여러 번 입찰 끝에 결국 낙찰 받은 거니까 한 번에 낙찰 받을 수 있다. 사실 그건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러 번 입찰을 하시다 보면 결국 낙찰이라는 이렇게 소중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 받고 나서 낙찰 받은 지가 어제였죠? 어제 낙찰 받으셨죠? 네, 어제 낙찰 받고 나서 명도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네, 오늘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명도의 과정이라든지 대출의 과정에 있어서도 저랑 같이 멘토링을 통해서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낙찰을 받고 명도를 시작한다. 그죠? 명도는 언제 끝날까요? 잔금 내는 날 대부분 명도를 끝내셔야 합니다. 네, 그 과정 속으로 이렇게 한 달 동안 낙찰 받고 나면 잔금 내는 한 달까지 엄청 바쁘게 진행이 될 테니까 이렇게 다가올 낙찰 받으신 저희 회원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패찰 끝에 낙찰 받으셨으니까 제가 진심으로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다가고 낙찰 받은 거 하나는 28억에 1등이 되신 분한테 1등을 뺏겼고 당일날 똑같은 물건이 이렇게 10억 4천만 원에 단독 낙찰 받았어요. 예, 이렇게 두 개가 극명하게 대비돼서 한 분한테는 큰 위로를 드렸고요, 한 분한테는 진심 어린 축하를 드렸습니다. 네. 다가구 낙찰 받으실 때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파트보다는 사실 어려운 게 맞아요. 다가구 주택이 아파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건 낙찰 받기도 어렵고요, 낙찰 받은 이후에 대출도 어렵고 그 다음에 명도도 어렵고요, 임대 세팅도 어려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저 UV2MG 분이 댓글 주셨는데요. 저 정도 물건은 초기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원님은 2억 5천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셨고요, 최종 투자금은 1억 2천 정도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 2억 5천이 있으셔야 이 물건에 입찰을 들어가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내 돈 1억 2천이 묶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표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입지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명도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입찰에 들어가시는 건데요. 이런 과정을 되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잘 단련이 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톡방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 제가 톡방에서 안내해드리는 수익률표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요 저희 회원님들이랑 실질적으로 저랑 입찰 받을 때 필요한 수익률표의 다운 버전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실전 낙찰반이나 1대1 멘토링방에서 쓰시는 수익률표는 조금 차이가 있다. 요거는 제 영업 기밀이니까 이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매주 이제 수요일 날 진행하고 있는데 낙찰받은 물건 있으면 더 해드리려고 하고, 사실 뭐 토지도 하고 싶고 상가도 하고 싶은데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다가구주택이어서 우선 다가구주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청주 상한길 낙찰받은 물건도 있고 토지 낙찰받으신 회원님들이 있어서 그런 물건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한번 계속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공유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롱스파님이 댓글 주셨는데요. 단독 낙찰이지만 짜릿하게 잘 낙찰 받았는데요.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맞아요. 단독 낙찰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단독 낙찰인지 아닌지는 입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대전법원 같은 경우에는 입찰 번호에 따라서 몇 명이 입찰했는지 개찰을 하기 직전에 불러주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회원님도 톡방에 가장 먼저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건 번호 2025 타경 3391 입찰자 1명입니다. 이렇게 전체 물건에 대해서 맨 처음에 발표를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듣자마자 저한테 카톡을 주셨습니다. 원장님, 저 낙찰됐어요. 바로 11시 45분인가 50분쯤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왜 벌써 연락이 왔지? 그랬더니 이렇게 입찰자가 1명이었다고 먼저 알게 된다고 해서 천천히 기다리셔가지고 나중에 사건 번호가 뒤쪽이어서 마지막에 이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기다리는 그 기간이 어땠을까요? 단독 낙찰이라는 얘기를 듣고 최고가 영수증 받을 때까지 기간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엄청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자기가 계획했던 수익률대로 단독 낙찰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되게 행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댓글 한번 볼게요. 신탁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들이 임차를 꺼린다고 하던데 어찌 해결할까요? 네, 요거 댓글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신탁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꺼려하는 거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꺼린다는 거는 내 보증금을 잃을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를 맞출 때 보증금하고 월세의 비율을 10배 정도 차이 나게 하면 임차가 잘 맞춰줘요. 왜냐면 경매가 나오게 되면 월세를 안 내게 되잖아요. 10번 정도만 안 내면 내 보증금을 다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보통 500에 50 정도의 계약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보증금을 조금 높게 받고 싶은 경우에는 신탁 대출을 받은 경우에 임차를 맞추기 어렵겠지만, 네, 이렇게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10배 정도 차이 나는 계약이 있어서는 아마도 공인중개사님들도 안에 있는 임차인들을 설득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많고, 보통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신탁대출을 받은 물건에 대해서 중개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신탁대출을 통해서 임차를 잘 맞추시는 공인중개사님은 오히려 신탁대출을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하니까요. 그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303님이 댓글 주셨는데요. 1주택자인 상태에서 다가구 2개를 동시에 낙찰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거 좀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가구 2채를 동시에 낙찰받았을 경우, 네, 요거는 답을 드리자고 하면 1주택의 취득세는 1%, 그 다음에 두 번째 다가구를 낙찰받았을 때는 다가구 주택은 금액이 크니까요 3.3%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다가구 주택은 취득세가 8%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 금액이 싼 거를 먼저 잔금을 치르게 되면 3.3%의 취득세를 낼 거고요. 낙찰 금액이 비싼 물건을 세 번째로 취득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은 8%니까 처음에 비싼 물건을 먼저 취득을 하시고요. 싼 물건을 뒤에 취득을 하셔야 8% 취득세에서 취득세를 조금 절감할 수 있을 테니까 행복한 고민이겠지만, 비싼 거 먼저 취득세를 내시고요. 싼 다가구를 세 번째 취득을 하셔서 8%의 취득세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70% 단독 낙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었는데 미상 임차인이어서 이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정지된 것과 아니면 위치가 조금 애매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위치 되게 좋았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운이 좋았거나 신이 내는 선물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2023년 신축 다가구였고요. 월세가 6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이었으니까 진짜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대출도 아마 잘 나올 거예요. 대출을 90% 이상의 낙찰받게 되면 대출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70% 이렇게 싸게 낙찰받게 되면 담보 비율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조건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물건을 싸게 낙찰받는 경우가 제일 유리하긴 합니다.
부암동이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단독 낙찰이 가능했을 겁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고 2023년 신축 다가구라서 월세를 시세 조사했을 때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신축 다가구의 매력이 있으니까 제 회원님이 여기 주인 세대 사시면서 이게 더 낡고 오래되기 전에 아마 더 좋은 다가구주택으로 한번 갈아타기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다가구주택 낙찰받을 때는 되게 힘들어하세요. 처음 하시는 것들이니까요. 이렇게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대출 받고 명도하고 임대 세팅까지 한번 하면 되게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 다음에 투자하실 때는 더 좋은 다가구 물건 보실 수 있는 눈도 생기고 자신감도 붙게 되니까 이렇게 처음에 조금 덩어리가 작은 거 한번 낙찰 받고 자신감이 붙은 회원님들은 더 좋은 다가구 주택 낙찰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처음부터 좋은 물건을 입찰하셔도 좋고 이런 물건도 좋게 낙찰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7304님이 2주택까지는 취득세 1.1%가 아닌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1%는 네, 6억까지가 1.1%고요. 6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가 조금 달라집니다. 6억이 넘게 되면 차등해서 3%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취득세는 좀 다르다. 네. 취득하는 가격에 따라서요. 10억짜리 낙찰 받으셨는데 취득세가 1.1%는 아닙니다. 네. 9664님 처음 들어왔는데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이버 카페 링크 부탁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그 다음에 저희 회원님이 되시면 옥션원이나 탱크 옥션, 뭐 태인 경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달씩 제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바토너 같은 경우에도 50% 할인해드리고 이제 저희 회원님이 되시면 대출 상담도 전용 상담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받을 수 있게 되고 관리업체라든지 인테리어 이렇게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 회원님이 되시면은 여기 1대1 코칭방에서는 저랑 1대1 매칭 하시는 분, 코칭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코칭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전 낙찰반을 통해서 나중에 졸업을 하시게 되면 여기 졸업생 입찰 검토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여기 졸업하신 회원님들은 낙찰 받을 때까지 멘토링을 계속 해드리니까 여기 졸업생 입찰 검토방에 글을 많이 남겨주십니다. 이 카페는 제가 링크를 지금 톡방에 한번 거래봐 드리도록 할게요. 오픈 채팅방도 링크 거래 드릴게요. 비밀번호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시면은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하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임장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나가거든요. 왜냐면 저희 회원님이 입찰할 물건도 저 보러 가고요. 그 다음에 낙찰 받은 물건도 한 번 더 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러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제가 그 현장을 나가서 꼭 확인하는 날이 있는데 대부분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셋 중에 하나가 나가서 이게 현장을 나가게 되는 날은 제가 이제 회원님들하고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다 읽고 답변을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오픈 채팅방에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 상품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제 상품 설명 한 번만 드려볼게요. 다가구주택 실전 낙찰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실전 낙찰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상가 투자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요거는 각각 또 상품이 조금씩 다 디테일이 있어 좀 다르거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한테 직접 카톡이나 문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 문의 주셔도 됩니다. 무료로 다가구주택 수익률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